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이제 한 해 중에서 마지막 달만 남았습니다. 이미 마감을 한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좋은 소식 하나와 그렇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개정할 경험생명표가 상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르면 연말부터 마케팅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저축보험의 계약 가치가 매우 낮은 반면 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계약 가치가 조금 높습니다. 특히 변액연금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은 희책을 내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차피 연금이 필요하다면 상품 개정 전에 가입을 권하는 게 유리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는 상품이 연금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보장성 보험 대비 시책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들도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첫 번째, 보험사들이 대규모로 돈을 빌리고 있는데도 배당을 줄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00만 유저의 금융 플랫폼 토스가 보험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여파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IFRS 17이 1년 연기됐습니다. 설계사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험생명표가 변경됩니다. 이에 연금보험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작성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대한금융신문에서 보험사 빚내서 배당 장치 내년에도 여전할까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험사들은 IFRS 17 대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약 10조 원의 자금을 확충했죠. 이렇게 확충한 자본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가 아닌 후순위채나 영구채 발행으로 확충한 것입니다. 즉 아빠에게,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돈을 대출로 끌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후순위채나 영구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은 높은 배당 성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려온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업비는 더 깎으면서 말이죠. 문제는 배당 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아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를 대비하지 않고 팡팡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주식회사죠. 주주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IFRS 17이라는 핑계로 돈을 왕창 빌려왔으면서 미래를 위해 유보를 늘리지 않고 배당만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비까지 줄이면서 말이죠.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1월 14일 뉴스품에서 1000만 금융 플랫폼 토스, GA 설립, 보험업 진출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쓰죠. 때문에 모든 생활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의 유통도 스마트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장 활성화된 건 은행이죠. 은행의 편리한 송금 시스템을 시작으로 은행 계좌 통합, 증권 계좌 통합, 카드 사용 내용 통합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던 토스가 이번에는 GA를 설립하고 보험 산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면 채널의 푸시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바운드로 걸려온 상담 전화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토스가 이처럼 푸시 마케팅이 아닌 풀 마케팅을 시행, 보험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유저가 증가한다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보험업계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보험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 마케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었습니다. 또 토스 사용자 대부분은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은 보험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가입도 잘 하지 않죠.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보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게 한다면 매우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서 이런 구전 효과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토스의 GA 진출은 당분간 이목을 끌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11월 15일에 금융위 금감원 주도 보험금 신지급 여력 제도 재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IFRS 17 1년 연기를 찬성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킥스 도입도 함께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IFRS 17은 재무회계입니다. 금융당국은 IFRS 17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험사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맞추지 못하면 투자자가 떠나겠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IFRS 17에 맞춰서 킥스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킥스는 감독회계로 이를 보험사가 맞추지 못하면 보험사는 정말 큰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번 금융위원회의 킥스 재검토는 보험사에게는 그만큼 시간을 버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에겐 어떤 일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오히려 쉽지 않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IFRS 17과 킥스가 도입되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축소될 것이며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설계사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험사의 사업비 축소 압력으로 GA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컨대 보험사는 좋지만 필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음 기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기사입니다. 뉴스핌이 11월 20일 경험생명표 4년 만에 개정, 내년 1분기 보험료 오른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받아서 더 길게 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에 마케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가치가 보장성 보험에 대비해서 낮아서 대대적인 마케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사망보험료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망보험료 감소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1월 20일 서울파이낸스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근로자 아니다. 하나생명 중노위 승소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설계사 출신의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근로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닌 계약관계로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 통보로 봤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대법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가형 지점장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